2025년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삽교역 설치비 271억 원을 반영해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했는데 충남도와 예산군이 절반씩 부담할 방침입니다. 군시설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서산 태안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별도 소송 없이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매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와 경찰이 초등학생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탑동 교차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섬 제거와 덤프트럭 운행 제한은 자문을 받아 추가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신원력 창작소를 열어 조리법과 경영 컨설팅 등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충남 뉴스입니다. 10년을 끌어왔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충남도와 예산군이 절반씩 역사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서해선이 경부 고속선과 연결되면 KTX 정차도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에 삽교역이 신설됩니다. 충남도와 예산군은 기획재정부가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해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경기 화성까지 90km 구간을 잇는 서해선은 현재 공정률 81%로 2023년 개통합니다. 이번 사업 승인에 따라 삽교역은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5만여 평 이상을 지역을 정해서 각종 편의시설 등을 유치할 그런 기본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할 부분 민자 유치하고 또 저희 군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동시설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2010년 서해선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산 삽교역을 장래역으로 고시하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2018년엔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희망 고문에 참다 못한 주민들은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삽교역 신설을 촉구하며 220일 넘게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10년 수건이 해결되자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외됐던 군이 앞으로 이제 균형 발전의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 지방 재정만으로 추진되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삽교역 사업비는 271억 원으로 충남도와 예산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삽교역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내포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공공기관 유치 등 비용 대비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확실하게 장래 신설역에 국비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지체를 하게 되면 사실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이 통과 자체가 힘든데 지체가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끌려가면서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이 합작교육을 신설하는데 해달라. 현재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KTX 열차가 삽교역에 정차할 경우 예산에서 서울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내포에서 태안 연결철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에서 홍성교도소 수용자 3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5명,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교도소 관련 확진자 수는 수용자 42명, 직원 3명 등 모두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이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사적인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유흥시설이나 식당과 카페는 이제는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하고요. 포장이나 혼자서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PC방과 학원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는 접종 여부가 관계가 없었지만 50명이 넘어갈 경우죠. 그러니까 5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는 299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 결혼식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50명이 넘을 경우에 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그동안 3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그동안에는 승인을 했었지만 당분간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등교 여부도 바뀌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이 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그대로 전면 등교가 유지가 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방송이 문제점을 연속 보도했던 당진 탑동교차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당진시는 지난 15일 경찰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차로 과속 차량이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탑동교차로에 방범 CCTV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탑동사거리 교통섬 제거와 덤프트럭 운행 제한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 시설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서산 태안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산 태안 지역구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가 해미 비행장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을 포함한 소음 대책 지역 90곳을 지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주민 5,500여 명과 태안 주민 1,800여 명은 내년부터 구역에 따라 매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지자체에 내년 2월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요즘 요식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예산군과 지역 출신 백종원 씨가 만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부터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리실에서 참가자들이 용기에 레몬즙을 담아 무게를 잽니다. 기계를 이용해 치즈와 생크림을 저어 반죽을 만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크림치즈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 수강생들입니다. 어떤 음식과 어떤 재료들의 조합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예산군과 백종원 씨가 대표인 외식업체 더본코리아는 신활력 창작소를 개소했습니다. 창작소에선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한 달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이곳에서 한식과 베이커리 등 창업을 위해 다양한 조리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행에 맞는 음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다 보니 하와이와 밴쿠버 등 해외에서도 교육을 찾아오고 있어 수강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예산군에 정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시장 내 점포 소개와 홍보를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리가 워낙 신세대적으로 트렌드를 많이 타고 있다 보니까 서울 쪽이나 이쪽에서 좀 유행하는 음식들 위주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같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신활력 창작소는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메뉴 구성 등 경영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10년이 넘은 지역 내 외식업소들의 시장 변화 적응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요리교실과 같은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산 국민들을 위해서 자격증반이라든지 취미반도 조금 더 개설하고 폭 넓게 많은 국민들이 저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업을 통해 청년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역 인사와 지자체의 노력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상상도서관입니다. 태안군이 남북권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면 상상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3억 원을 들여 안면읍장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을 계획인데요. 이곳엔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와 공동목욕탕 등 생활 인프라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고 하는데요. 태안군은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메타버스 교수법인데요. 충남 도립대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수진들의 교수법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김용찬 총장 등 교수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특강이 진행됐는데요. 강의 내용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능력, 비대면 수업을 잘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충남의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충청 지역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충남 지역 취업자는 12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광업 제조업이 3.4%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숙박 음식점은 8.7% 줄었습니다. 올해 충남 취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8월부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내년 충남교육청 예산 4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이틀간 4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사업이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유럽교육 학예교류, 우리고장 역사탐방 등의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부 사업은 감액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이달 1일부터 3주간을 학원 특별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소규모 학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는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여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대형 학원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청소년 방역 패스 등에 대한 의견도 적극 청취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와 서산의료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6일 당진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 법률 상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진시는 전반적인 피해자 지원과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서산의료원은 응급키트 검사와 치료 상담 등을 연계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산 해미성지에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성지 교령이 전달됐습니다. 전달식은 15일 해미국제성지 대성당에서 맹정호 서산시장과 천주교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수 천주교 대전교구장은 지난 2월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해미국제성지 지정교령을 한광석 해미국제성지 담당 신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는 해미국제성지를 세계적인 명소화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이어졌습니다.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정식 개통했습니다. 진입도로는 홍부급 대동리와 홍성읍 대교리를 잇는 길이 3.97km의 신설도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내포 신도시 도시첨단산단에서 홍성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15분에서 5분 안팎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는 이번 도로 신설로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